문제풀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봅니다. 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금속에 있어서 두 점 간의 전위차는 전류에 비례한다. ohm의 법칙이죠. 다 저항에 다니는 ohm을 사용합니다. 다 금속선의 저항은 길이에 반비례한다. 비례하죠. R로 A분의 L입니다. 말씀드렸죠? 저항과 길이는 비례한다. 저항의 역수를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저항률의 역수를 도전율 혹은 전도율이라고 한다. 답은 답니다. 2번 도체의 고유 저항과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저항과 관계 있는 것은 길이, 단면적, 그 다음에 재질이죠. 고유한 물질 고유의 재질이고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입니다. 모양은 없었죠. 모양은 없었고 답은 라가 됩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 전선에 흐른 전류를 1.5배 증가시켜도 전압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 전류가 1.5배가 되었는데 이 전압이 일정해요. 전류가 1.5배가 되었는데 전류가 1.5배 되는데 전압이 일정하단 말은 무슨 말이다? 저항이 1.5분의 1배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야 약분이 되어서 전압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저항 R은 로 A분의 L인데 얘가 1.5분의 1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몇 배냐라고 물었죠. 얼마? 로 곱하기 파이 R 제곱분의 L입니다. 보시면 반지름만 모르면 1.5배가 됐는데 R의 제곱이라는 거죠. 즉 반지름을 조정해서 얘가 저항이 1.5배가 되려면 반지름은 몇 배가 돼야 되느냐? 즉 R의 제곱이 1.5배입니다. R은 제곱이 얘니까 제곱을 없애는 대신에 반대편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1.2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는 답이 답번이에요. 1.2배.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4번 보세요. 전선의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적이에요. 최적은 우리가 넓이 곱하기 길이죠. 최적이란 것은 넓이 곱하기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입니다. 길이가 2배가 되었는데 최적이 일정이에요. 일정하려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넓이는 얼마? 2분의 1배가 되어야만 최적이 일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저항 R은 로 A분의 L에서 로 곱하기 보세요. 면적이 2분의 1이에요. 면적이 2분의 1이고 길이가 2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분의 2 하면 얼마다? 4배가 된다는 겁니다. 4배. 즉 4배로 증가한다. 4배로 증가한다. 5번 문제 봅니다. 5번 경동선의 고유저항은 몇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입니까? 경동선은 55분의 1, 연동선 58분의 1,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입니다. 네, 외워주셔야 되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도전율이 연동선의 62%입니다. 도전율 연동선 62%인 알루미늄선의 고유저항은 몇 옴인가 라고 합니다. 단 표준 연동선의 도전율은 58 곱하기 15의 6승 5%m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알루미늄선이 있는데 도전율이 연동선의 62%예요. 근데 연동선이 58 곱하기 15 6승이니까 이놈의 지금 도전율 K가 얼마냐? 연동선이 58 곱하기 15 6승이요. 58 곱하기 15 6승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선은 도전율이 연동선은 62%래요. 그러면 얼마? 곱하기 0.61을 합니다. 곱하기 0.61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뭐다? 도전율이란 거죠. 도전율.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었다? 고유저항은 로우는 K분의 1이죠. 고유저항은 K분의 1입니다. 따라서 58 곱하기 15 6승 곱하기 0.62분의 1이 되는 거죠. 1 하면 답이 2.78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2.78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8승 답은 가가 됩니다. 가. 7번 볼게요. 7번
도전율이 5.8 곱하기 10의 7승이에요. 도전율 K가 5.8 곱하기 10의 7승입니다. 길이 L이 1km. 단면적이 1.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예요. 단면적 S가 1.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입니다. 이때 저항값은 얼마요? 저항값 R은 로 A분의 L은 로가 아니고 K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K A분의 L. 예. S니까요. K S분의 L이 됩니다. 예. 그러면 5.8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S 얼마? 1.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L은 킬로미터인데 여기에 기본은 미터죠. 따라서 1000m가 됩니다. 1000m.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은 13.2가 됩니다. 저항값은 13.2. 8번입니다. 금속 도체의 전기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금속 도체 전기저항은 뭐다? 금속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특성이라고 합니다. 정특성. 온도가 올라가면 정특성, 내려가면 부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나가 됩니다. 9번 볼게요. 9번. 20도씨에서 저항 온도 개수가 0.004입니다. 지금 처음에 T1이요. T1이 20인데, 2도씨인데, 이때 온도 개수 알파가 0.004입니다. 0.004. 그리고 이때 R이 100이랍니다. 100. 온도가 80도일 때, 즉, T2가 80도일 때 저항 값은 이것을 RT라고 하죠. RT. 그러면 RT는 어떻게 돼? RT는 R0의 1 플러스 알파 T가 되죠. 맞죠? 따라서 처음에 저항값 100. 1 플러스 알파가 얼마예요? 0.004 곱하기 T가 얼마예요? 온도 변화를 그랬죠. 20에서 80으로 변했으니까 온도 변화는 60이 됩니다. 60. 따라서 계산하면 124가 됩니다. 124. 124옴 9번에 답이 라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0번입니다. 10번. 저항 15옴의 온도 개수는 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 10옴이고 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 다음에 95옴이고 0이에요. 95옴이고 온도 개수가 0입니다. 0. 그러면 이때 우리가 최종 합성 온도 개수 알파 T는 얼마 그랬어요? R1 플러스 R2분의 R1 알파1 플러스 R1 알파2 해서 보세요. 10 더하기 90분의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알파1 10 곱하기 알파5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90 곱하기 0이죠. 얘는 0입니다. 0. 0이 돼요. 그래서 100분의 얼마요? 10 곱하기 5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 하니까 얘는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는 겁니다. 10번 공식 요거요. 교재 풀에 있죠? R1 플러스 R2분의 R1 알파1 플러스 R2 알파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1번 봅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면적 S제곱미터, 간격 D미터인 극판 간의 유전율 엡시론 저항률 로인 매지를 채웠을 때 극판 간 정전용의 C와 R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얘는 기본적인 공식이죠. 뭐라고 했다? RC는 로입실론. 따라서 R은 C분의 로입실론이 된다. 11번에는 답이 가번입니다. 가번. 12번 볼게요. 12번.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럿이었습니다. C가 20 마이크로페럿 써요. 20 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 500kV 전압을 가면 V는 500kV입니다. 가면 누설 전류 IL은 어떻게 되는가? 다 비유전율 2.2, 고유저항은 10의 10승입니다.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간에 누설 전류지만 ohm의 법칙 적용하면 R분의 V가 되고 R은 C분의
로 입실론이 되고 분의 V는 로 입실론 분의 CV가 됩니다. 로 입실론 분의 CV. 따라서 대입하면 보세요. 지금 고요장이 얼마 그랬어요? 10에 11승이에요. 10에 11승. 엡실론은 지금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에서 엡실론 S가 2점이고요. 엡실론 제로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엡실론 S 2.2가 됩니다. 엡실론 S 2.2. 그 다음에 C 값이 20 마이크로페라시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는 얼마다? 500kg입니다. kg는 10의 3승이 됩니다. 10의 3승.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 5.13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나번이 돼요. 나번. 누설 전류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13번 뭐 쓸 필요는 없죠. 고유지 도체의 길이가 Lm, 단면적 S제곱미터의 저항 R은 로 S분의 L로 표현되어야 돼. 여기서 로의 역수를 뭐라고 하는가? 고유장의 역수를 도전율 혹은 전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다고요.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고유장 R의 한 변의 길이가 R인, 고유장이 로고요.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육면체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정육면체가 어떻게 그려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육면체를 하니까 R입니다. R.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저항은 얼마? 로 A분의 L인데 로 곱하기 여기서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요거라 보세요. 요거고 요거 단면적이고 요거 길이입니다. 그럼 얼마? 단면적은 R의 제곱이고 길이는 R입니다. 맞죠? 얼마? 하나 약분되니까 R분의 로가 된다.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R분의 로입니다. R분의 로. 예. 그래서 몇 번이냐면 다번이요. R분의 로고 다번이고요. 15번 볼게요. 15번 보세요. 반지름 A 미터의 반구형 도체를 대지 표면에 그림과 같이 묻었을 때 접지저항은 얼마냐? 접지저항이요. 지금 뭐 접지저항이 지금 그림만 봤을 때는 이런 게 다 있나 싶겠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반구에서의 저항입니다. 반구에서의 저항. 그래서 다시 C는 반구에서 C는 얼마요? 2파이 엡실론 A죠. 따라서 반구에서 R은 얼마다? R은 C분의 로 입시, C분의 로 입실론이니까 대입합니다. 4파 엡실론 A. 완전구에라고 할게요. 완전구에서 이렇습니다. 4파 엡실론 A분의 로 입실론이고, 요 놈 얼마요? 4파 A분의 로가 됩니다. 4파 A분의 로. 완전구에서 이렇고, 그럼 반구에서는 뭐가 돼요? 얘가 2로 되죠. 반구에서 2로 되니까, 여기에서 얼마? 2파 A분의 로가 됩니다. 문제에서 고유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2파 A분의 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번 볼게요. 16번 16번 뭐냐? 반지름 AB인 동심원통 전극 사이에 도전 시그마의 손실 요진체를 채웠을 경우 단위 길이당 저항은 몇 옴메타인가 입니다. 단위 길이당 저항 앞에서 했던 거 R은 동심구에서 보세요. V가 얼마였어요? 2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ln A분의 B입니다. V가 이렇게 돼요. C가 얼마였어요? C가 얼마?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이었어요. 2파이 엡실론. R은 얼마다? C분의 로 입실을 하니까 얼마나? 얘가 얼마? 2파이분의 로의 lnA분의 B. 2파이분의 로의 lnA분의 B. 문제에서 지금 도전율을 줬죠. 도전율을 줬기 때문에 얼마? 로가 아니고 2파이 도전 시그마라 그랬습니다. 시그마 ln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가가 돼요. 가. V, C, R 모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7번 봅니다. 17번 보세요.
일단 중요한 게 16번에서는 단위가 뭐라고 했냐면 몇 옴 메타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옴 메타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17번 볼게요. 내반경 A, 외반경 B, 길이 1m 동축 케이블의 내원통 도체와 외원통 도체 간 요전을 엡실론 도전 시그마의 손실 요전체를 취했을 때 양 원통 간 저항 저항 옴을 나타내는 시근입니다. 옴을 나타내는 시근. 보세요. 지금 16번과 똑같아요. R은 뭐다? 지금 도전율 시그마를 줬죠. 따라서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L은 A분의 B인데 분명히 이 단위는 옴메타라고 했습니다. 옴메타요. 옴메타.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다? 옴이라고 물었죠. 단위가 옴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옴을 구하려고 하면 얘 옴메타니까 얼마? L분의 1을 곱하면 L 미터분 1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옴이 되겠죠. 맞죠?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파이 시그마에 지금 길이 L을 줬죠. 그래서 2파이 시그마 L분의 1의 Ln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단위가 옴이라고 했기 때문에 L분의 1을 곱해주니까 이 L이 분모에 갖다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따로 계산한 거예요. 1 나누기 2파이를 계산해 보세요. 1 나누기 2파이 하면 0.16이 됩니다. 0.16. 그래서 0.16 곱하기 얼마? 시그마 L분의 1이고요. Ln A분의 B가 된다는 겁니다. Ln A분의 B. 그래서 답은 라가 돼요. 0.16 곱하기 시그마 L분의 1 Ln A분의 B가 된다. 답은 라가 돼요. 다. 계속해서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 18번 문제. 비슷합니다. 18번. 내부 원통의 반지름에 외부 원통의 반지름 P, 길이 A는 동축 원통 도체간의 도전율 K 물질을 넣고 채워놓고 내외 원통의 V 볼트 가할 때 전류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전류는 보세요. I는 뭐요? R분의 V죠. 맞죠? R분의 V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물었을 때 여기에서도 보세요. 몇 암피아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몇 암피아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기 옴도 이 저항도 단위가 옴이어야 돼요. 옴이요. 옴 메타면 안 되죠. 몇 암피아냐고 하니까 몇 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7번에서 한 것처럼 여기에서 R에 대입해야 될 값은 얼마다? 2파이. 지금 도전율을 K라고 했죠. 시그마를 하지 않고 K라고 했습니다. KL분의 1에 Ln A분의 B 분의 V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일어나면서 단위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L이 없는 것은 옴 메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단계가 페라퍼 메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전류를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길이를 분모에 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얼마가 돼요? 요게 통째로 위로 올라가죠. 얼마? Ln A분의 B 분의 얼마? 2파이 KL V 이렇게 된다. 2파이 KL V 따라서 Ln A분의 B분의 2파이 KL V가 되는 것이 답이 나번입니다. 나번. 2파이 KL V 되는 거 답이 나번이 돼요. 계속해서 19번입니다. 19번. 네. 이제는 또 뭐가 나오느냐? 보세요. 내반경 A, 외반경 B인 동축 케이블 계속 지금 동축 케이블 나오고 있습니다. 극값 매질의 도전율이 시그마일 때 단위 길이당 동축 케이블의 컨덕턴스는입니다. 컨덕턴스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세요. R은 얼마 그랬어요? 지금 시그마 지금 묻는 것이 동축 케이블 시그마 퍼 메타 지멘스 퍼 메타죠. 맞죠? 단위가 지멘스 퍼 메타입니다. 그래서 R은 원래 얼마? R은 2파이 지금 도전이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분의 1에 Ln A분의 B죠. 여기에서 컨덕턴스는 R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요거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Ln A분의 B 분의 1을 하니까 얘가 통째로 올라가죠. 얼마?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시그마가 된다는 겁니다. 예. 얘는 또 정전 용량 공식하고 비슷하죠. 맞죠? 정전 용량 공식 비슷합니다. 답은 나가 됩니다. 19번에 나, LNA분의 B분의 2파이 시그마가 돼요. 계속해서 20번 봅니다. 20번. 변이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 뭐예요? 변이전류는 유전체입니다. 유전체에서 전류가 됩니다. 21번 유전체 내에서 변이전류를 발생하는 것은 21번 뭐라고 했어요? 변이전류 밀도였지만 변이전류 밀도는 ID는 얼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라운드 T분의 엡실론 라운드 E라 그랬습니다. 뭐다?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22번 변이전류 또는 변이전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변이전류 밀도는 전속 밀도 시간적 변화율이다. 맞고요. 자유공간에서 변이전류가 만드는 것은 자개다. 변이전류 얘가 전속 밀도와 시간적으로 변한 변이전류를 만드는데 이것이 만드는 것은 자개라 그랬습니다. 즉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변이전류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 만드는 것은 자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변이전류는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 왜? 시간적으로 변하니까 변하는 것은 주파수가 됩니다.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에서도 변이전류는 흐른다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변이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네, 답은 라고요. 23번 봅니다. 대기 중에 두 전극 사이 어떤 점의 전개의 세기가 이가 3.5 단위 보세요. 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볼트 퍼 센티미터예요. 그 다음에 도전율 K가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4승일 때 전류 밀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전류 밀도를 얘기합니다. 변이전류 밀도라면 변이전류 밀도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도전류 밀도라고 보시면 전도전류 밀도는 뭐다? KE가 있었죠. KE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가 3.5인데 지금 내가 단위 잘 보세요. 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1cm당 3.5면 1m당 얼마다? 3.5에다가 10의 2승이 붙겠죠. 10의 2승이 붙습니다. 따라서 계산은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된다. 23번에는 답이 답원이 됩니다.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거 있죠. 센티미터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 24번입니다. 예, 24번 뭐요? 나블라 도트 I는 전류의 발산이 없다. 전류의 발산이 없다? 뭐다? 들어간 전류가 나온 전류가 같다. 들어간 전류가 발산된 것이 그대로 나온다. 이것이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죠. 따라서 도체 내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다. 전류가 같다는 거고요. 도체 내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단위 시간은 전하의 변화가 없다. 전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체 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겠죠.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블라 도트 빼고 I는 0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나블라 도트 I가 0이라는 것은 전류의 발산이 없다는 겁니다. 네, 키르요프의 1법칙. 계속 25번 봅니다. 25번. 그림과 같이 평행판 콘덴서의 교류 전원을 접속할 때 전류의 연속성에 대해서 성립하는 시근입니다. 전류의 연속성이면 E는 전개, D는 전속 밀도, 로우는 최적 전속 밀도, I는 전도 전류 밀도, B는 자속 밀도, T는 시간에서 전류의 연속성 방금 했죠. 뭐다? 나블라 도트 I가 0이라는 겁니다. 나블라 도트 I가 0이다. 근데 지금 전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가 뭐다? 전도전류 더하기 변이전류가 됩니다. 전류는 전도전류와 변이전류. 그러면 전도전류 더하기 변이전류는 뭐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 연속성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은 뭐냐? 나블라 도트의 지금 IC인데요. IC가 지금 전도전류 밀도죠. 맞죠? 그래서 I가 전도전류 밀도고요.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0이 된다. 그래서 답은 다가 됩니다. 다. 26번 봐요. 전류 밀도가 보세요.
전류 밀도가 IC라고 할게요. IC가 R분의 2예요. R분의 2고 AR이라는 것은 이건 방향입니다. 뭐 반지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서 구면을 지는 전체 전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보세요. IC는 S분의 I죠. IC는 S분의 I입니다. 따라서 전체 전류 얼마? IC 곱하기 S가 되죠. IC 곱하기 S. 따라서 얼마? 방향은 무시하고요. R분의 2 곱하기 지금 구면이라 그랬죠. 구면의 구의 면적은 얼마다? 4파이 R 제곱이죠. 따라서 약분하니까 얼마? 8파이 R이 됩니다. 8파이 R. 전체 전류는 8파이 R. 따라서 R이 5cm예요. 8파이 5cm는 얼마? 0.05m죠. 따라서 0.4파이가 된다. 전류는 0.4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27번 다음 관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보세요. 도체 전기 전도는 전도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도전율로 나타내는데 K예요. 이는 도체 내 자유전화 밀도의 비례하고 우리가 IC는 얼마? 로 V입니다. 맞죠? 얘가 뭐예요? 최적 전화 밀도고 얘가 속도입니다. 즉 자유전화 밀도, 최적 전화 밀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자유전화의 이동도, 즉 속도에 비례합니다. IC는 로 V 혹은 NEV 있었죠? 전화 밀도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가입니다. 비례가 됩니다. 28번 볼게요. 구리 중에 잘 보세요. 1 세제곱미터에 8.5 곱하기 10의 22승계입니다. 22승계의 자유전화가 있다. 단면적 S가 2제곱밀리미터요. 2제곱밀리미터의 구리선에 I가 10A 그럴 때 자유전자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평균 속도는 보세요. 우리가 자유전자 평균 속도 할 때 여기서 전도전류 밀도를 봅니다. 전도전류 밀도. 보세요. 전도전류 밀도는 면적분의 전도전류예요. 얘가 NE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8.8하고 10의 22등 얘가 개수 N이죠. 맞죠? 그래서 NEV입니다. 지금 얘 I가 10A란 말은 얘는 전도전류 밀도가 아니고 전도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속도 V는 얼마? V는 NES분의 IC 이렇게 되는 거죠. NES분의 IC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면 보세요. N은 1세제곱센티미터다. 8.5 곱하기 10의 22승. E는 뭐예요? 외우고 계시 전기량이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면적인데 잘 보세요. 지금 속도를 얼마라고 했냐면 미터 퍼 지금 속도 센티미터 퍼 세카라 그랬죠. 맞죠? 속도를 센티미터 퍼 세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1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로 변환이 된 겁니다. 요것은 그래서 변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면적은 2제곱밀리미터는 센티미터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제곱밀리미터 보세요. 여기서요. 1mm 곱하기 2mm 곱하기 1mm 하면은 2제곱밀리미터가 돼요. 얘를 센티미터로 하면 0.2cm고 0.1cm죠. 0.2, 0.1하니까 얼마다? 0.02가 됩니다. 0.02. 예. 제곱 센티미터를 바꾸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0.02가 됩니다. 혹은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2승이고요. 그 다음 전류가 얼마냐면 10A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값이 속도가 얼마냐면 지금 전부 센티미터로 바꿨기 때문에 답은 얼마? 0.037 센티미터 퍼 세컨.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가번이 됩니다. 가번. 네. 계속해서 29번 볼게요. 29번.
네, 29번 봅니다. (29번) 10의 6승 칼로리의 열량은 몇 kWh 정도의 전력량에 해당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지금 열량을 전력량으로 바꾸는 겁니다. 1 kWh는 860kcal. 1 kWh는 860kcal입니다. 1 kWh는요. 지금 그럼 얼마냐면 10의 6승이 10의 6승 칼로리는 몇 kWh냐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보세요. 1 kWh는 860kcal. 얘는 얼마야? 860에 땡땡땡 칼로리가 되죠. 맞죠? 1 kWh는 86만 칼로리입니다. 그러면 10의 6승은 어떻게 나눌까요? 10의 6승은 몇 kWh냐? 어떻게 해요? 얼마? 10의 6승을 얼마? 86만, 예, 86만, 즉, 860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맞죠? 886만 칼로리가 1kWh니까 100만, 10의 6승 100만입니다. 100만 칼로리는 어떻게? 86만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이 값이 얼마? 1.16 kWh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9번은 답이 나번 1.16입니다. 30번 볼게요. 1.2kWh의 전력을 45분간 사용할 때 1.2kW의 전력을 45분간 사용할 때 발생한 전력량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1.2kW를 45분간 하면 보세요. 만약에 1시간을 사용했다 하면 1.2kWh가 돼요. 1시간을 사용하면. 근데 45분이란 것은 몇 시간이에요? 45분이란 건 뭐냐? 60분에 45시간이죠. 1시간은 60분인데 그 중에서 45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값이 뭐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값이 kWh예요. kWh. 그럼 요 놈을 킬로칼로리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1kWh가 860이니까 여기에 뭘 한다? 곱하기 860을 하면은 킬로칼로리로 된다는 거죠. 즉 얘는 kWh예요. kWh에 곱하기 1kWh가 860kcal니까 킬로칼로리를 바꾸기 위해선 여기에 곱하기 860을 해주면 그것이 칼로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860 곱하기 1.2 곱하기 60분의 45를 하면 돼요. 그러면 774kcal가 됩니다. 774kcal. 31번 볼게요. 31번. 얘는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매번 그 패턴이 비슷해요. 보세요. 200V 30W. 200V 30W. 그 다음에 200V 60W. 이렇게 했을 때 백열장구를 직렬로 접속해요. 우리 병렬로 접속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직렬로 접속했을 때 2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느 전구가 더 어두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이런 전부 병렬로 접속해. 원래는 병렬로 접속해. 가정에 있는 거 다 병렬로 접속하는데 얘는 시험 문제를 위해서 직렬로 접속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시험 문제 나올 때 직렬로 접속했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더 어둡냐라고 하면 보세요. 똑같은 200V 30W고 200V 60W 우리가 형광등 보세요. 20W짜리 이만하고 40W짜리 이만하죠. 그래서 와트가 클수록 더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렬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작은 것이 더 밝다. 직렬로 연결할 때 큰 것이 60W짜리가 어둡다. 이렇게 돼요. 어둡다.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기사보다는요. 기사 사는 기사보다는 기능사에 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기능사에서. 어떻게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항을 갖고 얘기를 해봅니다. 보세요. 전압과 전력이 줬을 때 저항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보세요. P는 R분의 V 제곱이야. 따라서 R은 P분의
V제곱입니다. P분의 V제곱. 따라서 이거 보세요. 요거 R1은 P 얼마요? 30분의 200의 제곱이요. 따라서 1333. 제가 실제로 만약에 문제 나오면 이거 계산 없이 그냥 할 거예요. 예, 그냥 답 찾을 겁니다. 이거 변하지 않으니까. 야, 근데 계산 한번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R2는 60분의 200의 제곱하니까 반대겠죠? 666이에요. 666.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말이 이거요. 1333이고 666에 예, 이랬을 때 직렬로 연결하고 200V의 전압을 가해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은 회로 이론 1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요것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것이 133V 133V 여기에 66.6V가 나와요. 66.6V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은 다시 전력은 얼마다? R분의 V제곱이었죠. 1333분의 133의 제곱. 여기에서는 얼마? 666분의 얼마? 66.6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기에서는 13.3W. 여기에서는 6.54W가 된다는 거예요. 13.3W, 6.54W. 따라서 와트 수가 큰 게 더 밝죠. 와트 수가 더 큰 것이 더 밝으니까 얘가 뭐예요? 30W짜리가 더 밝다. 그리고 60W짜리가 더 어둡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1번 문제에서는 답이 답은이에요. 60W 전구가 30W 전구보다 더 어둡다. 이렇게. 32번 봅니다. 유전율 엡실론 고유장 R인 유전체로 채운 정렬중앙 C에 콘덴서 전압 V로 갈 때 유전체 중에 발생하는 열량은 시간 T조 동안 몇 칼로리가 될 것인가 합니다. 열량은 보세요. 우리가 열량은 전력량 곱하기 0.24예요. 0.24 곱하기 전력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0.24 곱하기 전력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뭐 PT예요. PT인데 0.24 P는 얼마? R분의 V의 제곱 T.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T 혹은 I제곱 RT 혹은 뭐 VI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는 주어진 게 유전율, 고유저항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C값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전압 V를 주어졌기 때문에 요 공식을 대입하는 거야. 이 공식을요. 따라서 얼마? 0.24 곱하기 R이 얼마예요? R은 C분의 로입실론이죠. 분의 V제곱 T. 따라서 0.24 곱하기 로입실론 분의 CV제곱 T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32번에 로입실론 분의 0.24 곱하기 CV제곱 T. 답은 가번입니다. 32번에 가. 33번도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유사하게 나오는데 그림과 같은 손실 유전체에서 전원의 양극 사이에 채워진 동축 케이블의 전력 손실은 몇 와트인가 라고 합니다. 전력 손실이 몇 와트인가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전력 손실 P는 32번도 마찬가지지만 32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약에서는 지금 시그마는 도전율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전력의 공식이 R분의 V제곱 I제곱 R VI가 있는데 R분의 V제곱 이 공식을 많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손실에서 하나 주의하실 건 이놈은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단위가 옴입니다. 옴메타가 아니에요. 옴메타가 아닙니다. 옴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동축 케이블에서 R 값이 얼마요? R 값이 얼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합니다. R 얼마? C분의 로입실론. 요거 그냥 대입해도 되겠네요. 예. 볼게요. C분의 로입실론의 V제곱입니다. C분의 로입실론의 V제곱.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할게요. 로입실론분의 CV제곱이 됩니다. 로입실론분의 CV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옴 메타가 아니고 옴이라 그랬죠. 그럼 요 페러 정전 용량 얘도 어떻게 될까요? 정전 용량도 페러 퍼 미터가 아니고 페럿이 된다는 거예요. 페럿이요. 그럼 보세요. 로 입실온 분의 V 제곱에 예, C는 얼마? C는 ln A 분의 B 분의 2파 엡실론이죠. 2파 엡실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대입한 C 값은 이 값은 뭐예요? 3장에서 페럿퍼 메타라고 했거든요. 근데 페럿을 대입하려면 여기에 뭐가 돼야 된다? 뭐다? L이 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페럿퍼 메타 L을 곱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된다? 엡실론 약분되고요. 앞으로 약분되고 지금 로 대신에 도전율 K가 되죠. 도전율 K가 들어갔으니까 로 대신에 여기 시그마가 돼요. 시그마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 ln A 분의 B 분의 얼마? 2파이 시그마 LV의 제곱이 되죠. ln A 분의 B 분의 2파 시그마 L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R 값을 바로 대입하셔도 됩니다. R 값 얼마? 2파 시그마 분의 1의 ln A 분의 B 있죠. 요것을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ln A 분의 B 분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대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시고요. 35번에는 이랬던 저랬던 값은 R값 대입하든 C값 대입하든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그 풀이대로 이렇게 풀이해 들었는데 R값을 바로 대입해서 하시면 되는데 단 이때도 L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결과가 답은처럼 나올 겁니다. 예. 5장 저항과 전류는 뭐 이런 1시간, 문제 1시간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전개, 자기학에서 2, 3, 4, 5 해서 전개 부분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개를 해요. 자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전개하고 완전 다른 게 아니고 자개도 전개했던 부분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잘 정리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면 자개가 그만큼 쉽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는 자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